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토지임대차의 종료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와 관련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지체 없이 갱신 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또 지상물이 철거가 용이하다거나 지상물을 임대인이 소유하는 대신에 차임을 현저하게 낮게 책정했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이 지체 없이 갱신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갱신 청구를 한 이후 임대인이 갱신 요구에 응하여 갱신에 동의해버리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임차인이 영업이 잘 안되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갱신에 동의를 해도 임차인은 실제 갱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임대인이 괜히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가 매수 청구를 당하는 것보다 역으로 갱신 요구에 동의를 해주고 임차인 스스로 포기하거나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상물에 대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갱신 청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매수 청구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매수 청구 이전에 갱신 청구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여 패소하거나 아니면 이 요건을 제대로 몰라서 아예 갱신 청구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버리거나 혹은 임대인 쪽에서 갱신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는데도 임차인이 스스로 갱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버려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음 요건으로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지체 없이 행사되어야 되는데, 지체 없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기간을 법에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해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빠른 경우라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했다가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즉시라고 보면 좋긴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가장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임차인의 갱신 청구가 거절되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지상물 철거를 표시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소송 과정에서 변론이 종결될 시점에서야 겨우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행사 당시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은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임차인이 임차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위에서 말한 대로 그 권리를 행사 당시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사유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임대차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양도를 했거나 무단 전대를 한 경우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입니다. 이때 상가임대차에서 3기의 차임 연체가 해지 사유가 된 것과 달리 토지임대차에서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2기의 차임 연체가 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임 2기가 연체되어서 해지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이전에 연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지가 먼저 되어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소 전화해가 있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임대차가 시작될 시점에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는 걸로 하는 제소 전화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서가 성립되면 임대인이 그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서가 법원에 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 때문에 성립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가 유효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증민법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으로서 지위가 약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위의 특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자신이 시설한 건물 등을 포기하고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 이때 그 대가로 임대차의 보증금과 차임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해주고 임대차 기간도 훨씬 더 장기간으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런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은 유효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반대로 매수 청구가 안 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이고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 건물 등이어서 철거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안 되는 경우로는 건물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건축되었거나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면 매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는 역으로 임대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겠죠. 다른 경우로는 임대인과 소유자가 서로 달라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권 많은 행사에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라면 임대인이 아니었던 소유자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기간 존속 중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첫 임차인은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소유자가 아니어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7년 이상이며 부동산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031-522-100 대표번호로 문자 수신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은 로엔굿의 검토를 통하여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